우리 이태진 박사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 이태진입니다. 사실은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 토론을 오거나 발표를 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자마다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반드시 어떤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저희는 국책기관인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항상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주로 발표는 좀 어떤 학회지에 내는 거 말고는 정책 기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많고요. 토론은 사실은 제 의견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받으시고 사실은 이 모임에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제가 요즘 일정이 너무 안 되는 일정이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연구 조직 중에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됐지만 처음으로 큰 조직 개편을 한 게 뭐였냐면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장, 그러니까 기초 보장, 빈곤하고 서비스를 묶는 본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6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는 이 오랜 역사에 저희 연구원이 생긴 지 오랜 역사에 처음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막막했어요. 사실 그런데 항상 제가 연구원 와서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주로 제가 빈곤 정책의 연구들을 하기 제일 처음에 첫 단을 끼운 것은 노숙인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빈곤 정책에 관련해서 기초보장 제도 하다가 얼마 전에 10년을 맞이하면서 얘기할 때 강명수 의원님이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와보니까 사무실에 의원실에서 온 책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책박스가 와 있어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참 유용하게 저희 도서관에다도 놔두고 같이 실에다 놔뒀는데요. 그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참 이 연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고 함께 손잡고라는 게 너무 좋은데 과연 그거를 방식으로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손에 손잡고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현장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봐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었고 그래서 연구원 안에서 보건복지 크게 나누면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융합은 어떤가라는 거를 들여다봤을 때 항상 연구자들이 서로 다들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믹스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현장은 더더욱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움직이는 활동 영역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제목을 받고 또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작업 중에서 연구자도 못하는 이런 비교를 어떻게 하셨지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자료에도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웬만한 인력 갖고 제가 웬만한 연구원들 갖고는 이 작업을 못 하거든요. 예산 사업을 다 놓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과제를 또 묶어서 그룹핑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핵심 영역 덩어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비교를 하시면서 그것도 3개 넘는 자료들을 3년도에 걸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 근데 이 자료를 잘 쓰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나오겠다라는 것이 제가 좀 발동을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인데 제가 복지 쪽에 연구자로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가 빈곤층일까? 그것도 한국에서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물음표를 넣었어요. 이게 편집이 되게 이상한데 저도 분명히 문구으로 해서 스타일을 맞춰 보냈는데 크게 쓴 게 작게 나오고 작게 쓴 게 크게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망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위에 무게중심이 없고 밑에 쏠려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위부터 안전하게 채워지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냥 안전망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가 빈곤층이다. 저는 그냥
빈곤층의 사각지대는 또 다른 빈곤이거나 빈곤이 아닌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빈곤 중심적으로만. 근데 여기서 빈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곤선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두 개의 기준선을 가지고 이때까지 특정을 했고요. 아까 저도 박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늙었고. 근데 박 교수님은 전혀 그 모습이 변함이 없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 비교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는 국내에서는 절대 기준선이라는 걸 썼어요. 제도와 관련된 기준선을 썼고, 외국하고 비교할 때는 상대 빈곤선을 쓴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그러면서 정책 기관들이 한 번도 뭐가 오류인지, 왜 오류인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인 관심이 우리나라 한국 노인이 왜 빈곤할까? 근데 저도 정답은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지는 비교해봐야 한다. 내지는 무언가 틀렸다. 빈곤 문제에 관련한 연구본부장이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도 노인정책과가 있고 아동부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부조 빈곤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자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산식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주택모기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효과가 있을 듯 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꽝이야. 안 움직여요, 어르신들이. 그거는 문화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모았는데 수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다. 우리 랜드마크를 딱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다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 의원님이 제안했던 몇 가지 이슈와 대안 모색 부분에서 그걸 중요한 걸로 이제 생각하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원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고를 제가 보기보다는 저는 와서 제가 재밌어서 메모를 해놨던 종이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몇 가지 단어를 써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발표 자료 중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핵심어가 몇 개 뭐일까라고 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바뀌었다. 근데 기본법이 바뀌었다.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 그래서 1년 동안은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이 된 걸까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 저 역시 연구자로서 피곤한 거 말고 뭐가 있었지라고 기억이 날 정도인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바뀌면서 법은 바뀌었고 법 내용은 바뀌었고, 그렇지만 복지부의 위상은 변하지 않았고 부처도 복지부와 협조가 되질 않더라. 올해 1년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제 답입니다. 11월에 답. 그 다음에 12월 연말에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가장 바뀌면서 크게 사회보장에서 중복이 있는 부분을 몇 개 먼저 조정해라. 중복 있다고 하니 조정해라. 이런 거였고요. 부정이 많으니 부정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재정 부분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된가 봤더니 너나 나나 없이 다른 각자의 자료들을 쓰거나 똑같은 지표명인데 다른 통계들을 쓰니까 다른 수치들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한국에서도 국제 비교할 때도 그렇더라.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통계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자도 사회보장 통계라는 게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사회보장인지. 선생님들이 한테 질문을 합니다. 복지가 뭐고 사회보장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복지는 빈민책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는 제도의 일환이니까 내가 죽어서 평생까지 살 때 안전하게 위험에 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다예요, 다. 고용도 다. 문화도 다, 모든 거가 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순위를 할 때 무엇부터 가야 될 거가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위부터 어떤 재원을 배분을 갖고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세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에 국민이 합의할 수 있을까 정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 재원,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했던 국가의 재원인 것들은 적어도 국민이 내가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졸로 가서 쟤한테 잘 갔구나 라는 신뢰감과 투명성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재원 마련 어렵고 어떤 정책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노숙인법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자로서의 약간 회의감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무엇을 들여다보는가가 얼마만큼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노숙인 관련해서 법이 제정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숙인 단독법이 만들어지는 게 맞을까? 빈곤법이 제대로 되어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빈곤의 대책 중에 하나 노숙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완전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떠들었지만 안 되길래 그래 노숙인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냥 동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노숙인 법에서 가장 국고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요, 명칭이 기존의 노숙인과 불황인이었고 지금의 노숙인 법도 노숙인과 불황인이에요. 근데 불황인은 국고재원이고 노숙인은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러니 거꾸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재원이 거꾸로 됐어요. 근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돌아올 기미를 안 보여요. 그리고 도리어 더 서울시에서는 좋았죠. 여러 가지가. 그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기존에 이걸 서울시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든지 재량껏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복지기관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원고했었던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빈곤한 것도 문제지만 향후 내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 빈곤한 거는 잘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저는 빈곤의 파라다임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뭐였냐면, 어머니 가정들을 많이 만납니다. 모자 가정, 특히 그다음에 초기에 부자 가정이 된 사람들 많이 만나면, 저소득 가구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뒤에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달라지고 5년 뒤에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플랜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면서 자기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내가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애 데리고 오시든지 혼자 오시든지 하세요라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책이 추진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님들께도 정말 거듭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요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한 70%나 80%는 전임자가 한 거를 잘 가고 있나?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어떻게 갈까? 무엇이 틀렸나? 그래서 몇 가지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확대해도 될 건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건지, 완전히 개편해야 될 건지,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건지, 국민이 적어도 그거를 감안할 정도가 되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쓸데없이 또 흥분해서 많아지네요. 요즘 제가 제 별명을 저한테 붙입니다. 화가 자꾸 왜 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가, 뭐 어느 때도 그랬는데 제가 갱년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욕구별 급여로 개편됐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욕구별 급여로 개편됐던 거는 제가 사실은 전 조금 쉬고 왔습니다. 1년. 행운의 연구년을 받아서 1년 쉬고 왔는데, 1년 쉬기 바로 전에 엄청 일 많이 했어요. 지속 가능성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 김영원 원장님 일 많이 했었는데, 그 많이 할 때 진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우리 복지가 그만큼 화두가 확 되면서 언론에서 그만큼 떠들 데가 없었죠. 근데 다 떠들고 나니까 뭔가 허상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그 다음에 떠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고 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갈까를 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를 얘기하던 와중에 빈곤정책 개선 기획단을 만들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연구자나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기획재정부가 결국은 살림살이를 쥐고 있는데, 그것이 복지, 적어도 경제수석과 복지수석이 맞먹는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사회적인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위가 맞지 않은 한은 집행이 실제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욕구별 급여로 되기 위해는 명목 이름만 떨어뜨려서 지금 100원 주던 거에 80원과 20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50원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번엔 돈 없으니까 요거는 30원까지 가고 이거는 뭐 100원까지는 간다. 라기 위해서 욕구별 급여를 규정했는데 도리어 실제로 집행은 거꾸로 되는 걸로 지금 일단은 수준이 돼버린 게 이게 법이 개편돼서 첫 단추를 끼워졌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들고요. 아까 또 하나 제가 혹시 착각이 있을까봐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미리 자수합니다. 자료가 일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박사님이 작업하시는 중에 제가 지금 저희 본부에 계시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동의 빈곤을 얘기하거나 아동 지출을 얘기할 때랑 가족의 지출이나 가족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얘기할 때는 데이터가 삭스 데이터로 쓰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패밀리아 데이터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안에서 검토를 못하고 나가서 제가 아주 지금 고개를 들고 못 다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나갔지만 향후로는 이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특히 가족과 아동은 부서가 더더욱이나 달라졌기 때문에 논의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 가족 정책 어디까지, 아동 정책. 그래서 저는 가족 정책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요즘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현안 두 가지만 2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현안 한 가지는 자료는 64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혼자 이렇게 앞부분에 물음표를 달았던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시 사이에 제가 또 주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거복지 쪽을. 근데 복지 쪽에서나 저희 연구원에서 주거를 하는 분이 없어서 후계자를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해요. 노숙인 연구도 잘 안 했어요. 전 이상한가 봐요.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걸 일단 하게 돼요. 근데 주거복지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주거복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설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주거복지 정책이냐? 빈곤정책한테 주는 거가 주거복지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거복지를 적어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돼야 되듯이 최소한의 주거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미달 가구라는 기준부터가 이게 과연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돼서 연구자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커질지 몰랐죠. 갑자기 욕구별 급여하면서 주거급여가 국토부를 넘어가 버리니까 국토부에선 전혀 아무 대비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모형을 다시 못 봐서 1년 연장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 자신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근데 장담 못하겠어요. 제가 대통령일 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고요. 복지급여하고 집중하고 누락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편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부정수급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중복 얘기를 하는데 중복은 적어도 제가 중복 얘기를 여기 정리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매체에서도 중복 얘기하거든요. 누락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과 집중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기존의 빈곤 정책이 빈곤하면 보장해 주는 걸로 갔습니다. 근데 예산을 쭉 10년간을 보면 주로 사업들이 다 빈곤하면 가는 걸로 갔고 자활사업이 조금 덜 증액했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비중들이 높았어요. 근데 그 자활사업의 비중에 예산이 그 수혜자한테 간 게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업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책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게 갔는가 이런 반성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는 떨어지기 전에 막는 거. 근데 우리는 눈으로 이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걸 눈으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내가 등에 돌아서 몇 걸음 가고 있으니까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잘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떨어지기 전에 바로 막는 거, 이런 거 정도에 중심을 두고서 좀 예산 배정을 달리 갔으면 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껏 해봤자 우리가 부정이라고 밝힌 자료가 뭐였냐면
시스템 만들면서 시세 정보하니까 사통망에 잘못 관리가 되거나 사통망이 잘못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사통망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그나마 사통망이라도 했으니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국세청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국민 하나하나가 성인 하나하나가 버는 소득 관련해서 걔한테 어떤 정도의 상황을 버는지를 파악을 공유가 안 해주고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제도에서 알겠습니까? 제도 간에 전산망이 왔다 갔다 가고 있지 않은 한 그게 뭐 사적인 재산 아이디 이런 거 말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면 우리가 뭐 스웨덴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기본적으로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업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몇 케이스 발각해서 몇 케이스의 경고가 크게 나가요. 우린 법엔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가 신고하면 우리 신고주의라 네가 신고하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지만 신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류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부정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한 부정일까라는 생각 하나. 왜냐하면 내 재산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지 나 모를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동산 데이터도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이거 덕분에 된 건데 과연 예를 들면 우리가 수당 제도들 같이 이제 도입하는 거 금방 얘기할 거예요. 사회 서비스 많이 확대했고요. 이랬을 때 서비스의 국민의 이제 그 무기여가 아니고 기여분으로 갔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를 주세 부담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는 그게 어디로 쓰이느냐에 잘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보는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어. 공유도 안 돼. 그 다음에 시스템도 인력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를 하겠다는 것도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과연 부정 이런 부분 함께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쓰기 전에 66페이지는 복지급여 통합 사후관리 체계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이다. 기초부양제도라든지 공공부조제도 빈곤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면 적어도 그 나라의 2%가 아니고 20%는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할당이 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재부한테 10년, 20년 떠들어도 말 안 하더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복지부 탓일까요?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뒤에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현장에서도 느꼈고 외국을 가면서도 전 채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부처 간에 얼마나 부처가 달라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모범 케이스를 사례를 요구할 때 부처가 그 사업을 갖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사업과 너 사업이 묶으면 뭐가 되더라라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그게 정책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통합 패키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경제수석회의에도 가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이제는 빈곤정책의 돈이 조금 효과가 없거나 금방 보이는 눈이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빈곤에 된 지 10년 됐는데 나오는데 1개월 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